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 파일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줘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마치 우리가 일기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줘야 돼요? 제일 먼저 내 일기장을 준비해 놓고 일기장을 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일기를 쓸 자리에다가 일기를 쓰고 나서 그냥 펼쳐놓지 않잖아요. 다시 일기장을 닫아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 내에서 파일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특정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에 스트림이라는 것을 생성하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파일을 연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생성된 스트림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혹은 기록되어진 정보들을 읽어드리는 소위 파일 입출력에 대한 동작들을 수행을 할 것이고, 모든 처리가 끝나게 되면 반드시 파일 스트림을 닫아주는 작업을 통해서 파일 사용을 마무리해주게 되어집니다. 보통 하나의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내에서 동시에 열 수 있는 파일 스트림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스트림을 그냥 열어만 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필요할 때 열어놓고 사용하고 닫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질 것이에요. 특히 운영체제 차원에선 어떤 하나의 파일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열려져 있는 경우라면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함부로 접근되어지지 못하도록 접근이 제한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이 끝난 파일들은 닫아주는 습관들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더군다나 파일을 열고 나서 사용 중이다가 파일을 적절히 닫지 않은 상태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하게 되어지면 때때로 현재 사용 중이던 파일에 대한 구조가 운영체제 차원에서 잃어버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지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 일기장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파일은 열고 사용하고 닫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접근을 하도록 해봅시다. 자, 이렇게 파일 스트림을 생성을 하고 파일 입출력을 처리하고 파일 스트림을 닫는, 해제해주는 작업들은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foge라는 함수들을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파일 스트림을 열 때 fopen이라는, 파일 스트림을 닫을 때 fclos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fopen에서 얻어낸 값이 하나의 파일이라는 구조체 타입의 포인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직 구조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터를 얻어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얻은 포인터 값들을 나머지 함수들을 사용을 할 때 대부분 첫 번째 인자로 제공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stdio.h에서 제공하고 있는 fopen이라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에요. 자, 이 함수는 두 가지 인수를 갖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인자가 하나의 캐릭터 포인터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 명을 지정을 해주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인자 역시 캐릭터 포인터로 현재 그 파일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모드 값을 전달받을 것이에요. 자, 어떤 함수의 매개 변수가 캐릭터 포인터이다 라고 하면 주소 값을 받는데 그 주소에 가보면 문자가 있다 라는 거죠. 아마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함수의 인수로 개별적인 문자에 대한 주소를 넘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 캐릭터 포인터의 매개 변수를 갖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자열을 받는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주소를 받을 것인데 그 주소에 가보면 문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 배열의 첫 번째 문자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음으로써 일련의 문자열을 제공받는 것이고, 문자열이 끝나는 점은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를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길이에 대한 정보 없이 문자 배열에 대한 주소 값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fopen이라는 함수는 두 개의 문자열을 전달받는데, 첫 번째 문자열이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명에 대한 문자열인 것이고, 두 번째 문자열이 그 파일을 어떠한 모드로 오픈할 것인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문자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fopen이라는 함수는 이 파일에 대해서 이런 모드로 파일 스트림을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파일 포인터를 반환할 것이요, 만약에 해당하는 파일이 없거나 그 파일이 있지만 이 모드로 오픈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함수는 반드시 포인터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포인터를 넘겨준다라는 의미로 널 포인터를 반환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fopen 호출한 뒤에는 무조건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fopen이 반환한 값이 널 값이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고 널 값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파일 입출력에 대한 처리들을 수행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드로 전달받을 문자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 W, A라는 세 가지 모드를 우리는 많이 사용할 거예요. R이라는 것은 리드 모드, 즉 프로그램이 파일로부터 데이터들을 읽어드릴 모드로 스트림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트림은 단방향성이다 라는 것을 좀 주의하기 바랍니다. 반면에 write 모드라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에서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 파일에다가 어떤 정보들을 쓰는 모드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쓰기 모드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write와 append가 있어요. 자, write 모드는 기존의 스트림의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없으면 새로 생성을 해줘요. 근데 이미 존재하면 그 존재하는 파일의 내용을 다 무시해버리고 현재 쓰고자 하는 내용으로 파일을 새롭게 채워버리는 소위 overwrite 모드로 생성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append 모드라는 것은 역시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생성을 해줘요. 하지만 기존의 파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write 모드와 다르게 기존의 파일 끝에다가 현재 쓰고자 하는 내용들이 덧붙여 들어가게 되는 추가되어지는 모드로 스트림을 생성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기존에 작성한 보고서를 불러들여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기 누르면 write 하게 되어질까요? append 하게 되어질까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드로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 더 편하겠어요? 기존의 보고서 내용에서 내가 새로운 내용들을 수정하고 나서 다시 저장한다 라고 했을 때 append 모드로 저장하게 되어지면 기존의 내용과 추가되어진 또 수정되어진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일일이 비교해 가지고서 그걸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write 모드로 내가 기존의 보고서를 읽어드리면 읽어드린 내용이 다 메모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한 다음에 저장하기 누르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다시 파일의 시작부터 다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데이터를 쓰는 기본적인 방법은 모두 읽어드리고 모두 저장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어떤 로깅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에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가 부팅할 때 각종 장치들에 대해서 어떤 이상 유무들을 체크하고 그 결과들을 파일에 로깅을 해놓는다라고 가정한다든가 혹은 어떤 특정 서버에 각종 사용자들이 접속했을 때마다 언제 누가 접속했다라는 정보들을 로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마지막에 접속한 한 사람에 대한 정보만 기록할 거라면 write 모드로 해야 되겠지만 시스템이 언제 이상이 발생되어졌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리자가 확인하기 전까지 현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 누적해서 저장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append 모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append 모드는 좀 일반적인 쓰기 모드는 아니다라는 점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현재 fopen의 두 번째 인자가 캐릭터 타입의 매개 변수가 아니라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다 라고 했었죠.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을 인수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드를 나타내는 문자열은 오로지 하나의 문자로만 구성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중 따옴표를 통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고, 아니 R이라는 문자 하나만 넘기면 되는데 왜 이중 따옴표가 필요한가 싶을 수 있는데, 사실은 현재 이 각각의 모드는 내가 파일을 텍스트 파일 모드로 오픈할 것인지 혹은 바이너리 파일 모드로 오픈할 것인지 이 T나 B라는 문자와 같이 결합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T 값이 기본 값이기 때문에 그냥 R이라고 사용을 하면 텍스트 파일에 대한 읽기 모드로 오픈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RB라는 모드 값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이제 이진 파일 형태로 읽기 모드로 오픈하겠다라는 형태가 되어져요. 많이 사용되어지지는 않지만 R+나 W+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RWA라는 의미와 같은데 리드 모드로 오픈했을 때는
중간에 라이트 모드로 스트림을 바꿀 수 있고 또 라이트나 어펜드 모드로 오픈했을 때는 중간에 리드 모드로 스트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앞에서 스트림은 단방향성을 지닌다라고 했었죠. 중간에 스트림의 모드가 바뀌는 것이지 이런 모드가 읽기 쓰기가 동시에 적용되어지는 양방향 스트림이 생성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유의하기 바라고, 보통 우리가 파일을 읽어드릴 때는 읽기 동작만 하고 읽기 동작이 끝나면 스트림 닫아버릴 것이고, 저장할 때는 쓰기 동작만 하고 스트림 닫아버릴 테니까 이런 모드보다는 보통 이런 모드를 가지고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스트림의 사용을 다 끝마치고 나서 현재 오픈한 스트림을 닫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때 fclos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fopen의 반환 값으로 전달되어진 파일 포인터를 fclose의 인수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파일 포인터가 가리키는 스트림을 닫아라, 종료시켜라 라는 처리를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성공적으로 잘 종료가 되어지면 0의 값이, 실패하게 되어지면 -1 값이 반환되어지기 때문에 fclose를 호출한 뒤에 스트림이 제대로 닫혔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파일 입출력에 대한 처리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파일 입출력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죠. 사실은 함수를 통해서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간단한 예제 구성을 위해서 메인 함수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해봤습니다. 현재 6번째 줄에서 우리는 파일 포인터를 하나 준비를 했죠. fp라는 변수는 하나의 포인터 변수인데, 주소값을 갖는 변수인데, 그 대상에 가보면 파일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봅시다. 자, 포인터의 초기값으로 null 값을 부여했고, 8번째 줄에서 fop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경로에, 특별히 경로명을 써주지 않으면 현재 경로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자, 현재 경로에 sample.txt라는 파일을 텍스트 파일 형식의 라이트 모드로 오픈해라 라는 거예요. 자, 잘 오픈이 됐다라고 한다면 null 값이 아닌 값이 반환될 것이고, 오픈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null 값이 반환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10번째 줄에 파일 포인터의 값이 null과 같은지 비교해봐서 null과 같으면 실패,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라고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15번째 줄에서 파일에 대한 사용이 다 끝났다 가정해서 현재 파일 포인터가 null이 아니면, 즉 만약에 fopen에서 열기가 실패되었다라고 하면 null 값인 상태로 이 조건문 출력하고 그리고 fclose를 시도할 거 아니에요. null 값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close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fp가 null이 아니면, 즉 파일 포인터가 제대로 오픈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오픈되어진 파일 포인터를 종료시켜라 라는 처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컴파일해 봅시다. 현재 역시 fopen은 좀 안전하지 못하니까 fopen s 붙은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s 붙은 함수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복사해서 샵define 하기를 이 내용을 포함해주고 나서 그리고 다시 빌드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눌러주게 되어지면 파일 열기 성공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sample.txt라는 파일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프로젝트 폴더 밑에 가보니까 현재 소스 코드가 있는 그곳에 가보면 sample.txt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이즈 0짜리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소스 코드로 가서 현재 상태에서 파일을 읽기 모드로 오픈을 해봅시다. 자, 역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면 역시 파일 열기 성공되어 있는 것이 현재 경로상에 현재 이 sample.txt라는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열린 것이죠. 자, 이 파일을 삭제해보고 실행을 해봅시다. 자, 현재 프로젝트 경로에 sample.txt라는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읽기 모드로 오픈한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시작하면 파일 열기 실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쓰기 모드일 경우에는 파일이 없으면 해당하는 파일을 생성해 주지만 읽기 모드에서는 파일이 없을 때에는 없는데 뭘 읽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파일 열기 실패가 일어난다 라는 것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쓰기 모드인 경우에서도 파일 열기가 실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일명만 달랑 써주는 것이 아니라 경로명을 써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 데이터라는 경로 밑에 우리 윈도우 상황에서는 경로명을 나타낼 때 역슬래시 원자 표시로 표현되어지는 역슬래시 기호가 경로명의 기본 구분자가 되어지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역슬래시를 통해 가지고서 각각의 경로명을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우리 C 언어에서 하나의 문자열 내의 역슬래시는 escape sequence라고 해서 특수 문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잖아요. 역슬래시 n처럼. 자, 그래서 문자열 내부의 역슬래시 기호를 하나 포함하고자 할 때는 역슬래시 2개 써줘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경로 밑에 데이터라는 폴더 밑에 sample.txt를 write 모드로 오픈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자,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다시 실행해 주게 되면 이제 열기 실패가 나타나는 거죠. 아까는 write 모드로 잘 열기가 됐는데 왜 실패가 되느냐? 존재하는 경로상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로명에다가 파일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기를 데이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대로 실행을 해 봅시다. 자, 이제는 열기 성공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보면 이 데이터라는 폴더 밑에 sample.txt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읽기 모드는 해당하는 파일이 없으면 무조건 스트림을 만들 수 없다. 쓰기 모드일 때는 경로명이 유효하지 않으면 파일을 열 수 없지만 경로명이 유효하다라고 하고 그저 파일만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파일을 새로 만든다. 뭐 그 정도 확인을 해 둡시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파일 입출력을 하기에 앞서서 파일 스트림을 만들고 또 해제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항상 파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모드로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의 스트림을 생성을 하고 사용이 끝나면 바로 닫아 주었다가 다음에 다시 필요하게 되면 다시 스트림을 생성해서 사용한다라는 점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